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이성민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성민군 정말 감사합니다. 공무원 시험 중에서 9급 7급 경쟁률과 그리고 지방직과 국가직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보통 공무원 시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크게 나누면 국가직과 지방직이 있습니다. 뭐 그 말고도 소방, 경찰 있긴 한데 그 논외로 할게요. 예. 보통 소방, 경찰 시험 본다고 얘기하면 일반적 9급 시험 준비하면 국가직 아니면 지방직입니다. 근데 뭐 국가직 안에도 여러 가지 직렬이 있고 지방직 안에도 여러 가지 직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각 직급의 경쟁률 그리고 국가직과 지방직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제가 타이핑을 해놨습니다. 자료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짧고 굵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리수면이 아니라 지금 지방직 쳤나요? 9급 시험? 제가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해마다 경쟁률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경쟁률은 줄어들고 있어요. 사실 이것도 낮은 편은 아닌데 점점 이제 공무원 경쟁률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이런 얘기 나와요. 이제 공무원 끝물이다. 뭐 사람들 그만둔 사람도 많은데 연금 개혁도 했고 요즘 공무원 누가 하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공무원 메리트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공무원 메리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는 당연히 이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고용 안정성이 안 좋아지잖아요. 기업들이 직원들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만두면 뭐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요즘에 정규직 자리도 많이 없단 말이에요. 계속 임시 계약직만 하면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공무원 메리트가 뭐예요? 안 잘리는 거잖아요. 나이 먹어도 계속 일할 수 있고 나이 먹고 호봉이 쌓이기 때문에 괜찮게 월급 받을 수 있고요. 그렇죠. 학력 제한도 없죠. 9급 치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학력 제한 없습니다. 제가 시험 볼 때만 하더라도 원래 고졸 이상 시험을 볼 수 있었는데 학력 제한이 철폐됐어요. 그래서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게 바로 공무원 시험. 어떻게 보면 가장 공정한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가장 공정하고 가장 평등한 시험이에요. 순수하게 필기 성적으로만 이제 평가를 하니까. 자, 아무튼 경쟁률 보면 올해 기준이 아니라 작년 2023년 기준이고 전체 평균입니다. 전체 평균. 그러니까 모든 진열을 다 합친 거예요. 자, 9급 국가직 경쟁률이 22.8대 1, 지방직이 10.7대 1로 국가직이 월등히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 22.8대 1이라고 똑같이 보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직렬마다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공무원 시험은. 특히 국가직은요. 그 일반 행정과 그 교육행정 이쪽의 경쟁률이 정말 말도 안 돼 높습니다. 네. 정말 말도 안 돼 높아요. 공무원 경쟁률이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일반 행정 경쟁률 보면 2023년 경쟁률 보면 73.5대 1이에요. 평균은 훌쩍 넘죠. 그리고 교육행정 무려 196.4대 1입니다. 62명 모집에 12,100명이 지원했어요. 올해는 더 높은 거라고, 올해 200대를 넘는 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자분들이 많이 지원하시는 이 직렬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요. 커트라인 그래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국가직 9급이라고 다 똑같이 보면 안 돼. 반면에 교정이 뭐냐 하면 교도관이 교도관. 남자 교도관 경쟁률은 5.4대 1입니다. 경쟁률이 무려 10배 넘게 차이 나죠. 그리고 보호직은 뭐냐 하면 이제 보호관찰 받는 사람들이 이제 감시하고 보호관 일이에요. 법무부 소속이죠. 보호관찰직 남자는 8.5대 1이에요. 낮죠, 여러분? 그래서 공무원 직렬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출입국 관리직 9급 같은 경우에는 113대 1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직도 10.7대 1이라고 붙기 쉽는 얘기 아니라 지방직은 제가 상대적으로
기술직이나 운전직 경쟁력이 낮아요. 낮은 대신에 일반 행정 교육 경쟁력이 높습니다. 높아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7급 보니까 좀 특이하네요. 7급 국가직은 25.2대1, 지방직은 72.2대1, 지방직이 훨씬 더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지방직이 더 높냐 하면 지방직 7급 티오가 그만큼 많이 없어서 그래. 보통 7급은 주사보거든요. 주사보. 이제 9급은 서기보고, 보통 지방으로 가면 위로 가면 갈수록 이제 티오가 많이 안 나요. 그래서 7급 티오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7급은 좀 공부하신 분도 많이 지원하거든요. 아무나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7급 같은 경우에 요즘에 스카이나 명문대 나오신 분도 많이 도전해요. 왜냐하면 사법고시가 없어졌기 때문에. 행시가 있긴 하지만 행시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뭐 전문직 시험 있긴 하지만 전문직도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7급으로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국가직 지방직은. 자, 그 다음에 지방직과 국가직 차이점. 일단 소속이 다릅니다. 크게 세 가지가 다른데 소속, 근무, 승진이 달라요. 일단 소속. 국가직은 입법, 사법, 행정부 등 국가 중앙부처에 소속됩니다. 국가기관,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교도관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소속이에요. 법무부. 출입국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출입국 사무소 소속. 고용노동 같은 경우 고용노동부 소속. 국가기관이 국가기관. 소속이 국가기관. 지방직은 지방자치단체. 뭐 구청, 시청, 도청, 뭐 군청, 지방을 관리하는 그런, 지방에 스스로 이제 관리하는 단체를 지방자치단체라고 하거든요. 네. 소속이 다릅니다. 이건 뭐 다들 아실 테고, 가장 차이가 나는 게 뭐냐 하면 근무예요. 근무. 네, 근무의 차이가 납니다. 국가직은 순환 보직 근무, 지방직은 한 지역에서 계속 근무. 그러니까 국가직은요, 계속 지역을 옮겨 다녀야 돼요. 내가 선택하는 거 상관없이 여기저기 좀 떠돌아 다녀야 돼. 이걸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사람들 많아요. 결혼하신 분들이 이거 싫어하죠. 지방직은 좋은 게 내가 한 지역에서 보통 지역을 선택하거든. 지방직은. 국가직은 전국 단위로 뽑는 거고, 지방직은 보통 지역을 선택하죠. 뭐 대구 아니면 경북이면 뭐 군위, 경산, 포항 선택하는데, 내가 그 지역에 합격을 하면 일단 내가 그만두지 않는 이상 계속 그 지역에 근무하는 거예요. 장단점이 있어 이게. 근데 보통 공무원이면 한 지역에 계속 근무하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 생각해보세요. 순환 보직으로 하면 내가 좀 이 동네에 익숙해지면 짐 싸들고 가야 되고, 익숙해지면 짐 싸들고 가야 되고, 특히 가정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들겠죠. 결혼해가지고 애 봐야 되는데 애 보지도 못해 이게. 주말 부부하는 경우 많아요. 국가직 같은 경우에. 지방직은 그 지역 안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거든요. 쭉 근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지역에서 근무하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장점이 단점인데 뭐냐면, 보통 지방직 근무하면 무서운 게 뭐냐면, 뭐 짜증나는 상사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계속 봐야 돼요. 그 지역 안에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동네 아는 사람 만나면 좀 곤란할 수 있고.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구급을 한다면 지방직이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왜냐, 내가 한 지역에 쭉 있을 수 있으니까. 이사 문제도 없으니까. 자, 그리고 승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실한 건 모르지만 국가직의 진급이 더 잘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가를 통솔하다 보니까.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규모에 따라서 진급이 잘 안 돼. 특히 군 단위로 가면 정말 진급이 안 돼. 진급 포기해야 돼요. 특히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조직이 작아요. 군 단위로 가면 갈수록. 조직이 작다는 얘기 뭐냐, 위로 올라가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죠. 근데 국가직은 국가 전체 기관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중간 라인 관리직의 TO가 많고, 그래서 진급이 훨씬 더 빠른 걸 알고 있습니다. 진급이 빠르면 당연히 이제 받는 돈도 더 많이 받겠죠. 그래서 좀 진급이 욕심 있는 분들이 국가직 좀 많이 선호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방직 그냥 그런 거죠. 아, 난 진급 같은 거 상관없고 그냥 간혹 길게 가고 싶다. 돈 많이 안 받아도 돼.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이게 그 지역마다 이제 인구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광역시 같은 경우 이제 인원수가 많으니까 조직이 크잖아요. 조직이 크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 승진 티오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거 따지면 서울이 제일 낫죠. 서울이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그리고 서울이 근데 공무원 이제 현직자들 중에 가장 기피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모든 진열이.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승진으로 봤을 때는 서울이 제일 나은데요. 근데 그만큼 사건 사고가 많이 벌어져요. 일도 많고 빌런들도 많고. 공무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무원 이제 호봉표에 따라서 모든 공무원들이 10원 한 장 안 틀리고 똑같이 받습니다.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마다 월급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서울이건 울릉도건 월급이 똑같아요. 공무원 호봉표에 따라서 식대비도 똑같습니다. 야근 수당, 당직 수당도 똑같아요. 근데 물가가 천차만별이잖아요. 사실 공무원 월급으로 서울 생활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아. 이게 거기다가 서울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민원도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진상들도 엄청 많아요. 아무튼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얘기했습니다. 예. 뭐 국가직을 준비하건 지방직을 준비하건 그건 개인 차이입니다. 야근 같은 경우에는 직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군단위 지역도 야근이 있는 곳은 있습니다. 이게 직렬마다 차이가 있어요. 요즘에는 야근 없는 곳 찾기가 힘들어요. 그나마 야근 없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제 뭐 야근 없는 직렬이 교육행정. 교육행정 웬만하면 야근이 없어요. 칼퇴근. 제 방송에 한 분 있잖아요. 그분 4시 반에 퇴근인가? 예. 공무원 직렬 중에 4시 반에 칼퇴근하는 직렬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교육행정 가능해요. 그리고 다른 직렬은 그렇게 퇴근할 수가 없어요. 일반인지 일하는 분들도 한 19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이제 시청이나 구청 같은 데 일하면 일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분들 10시, 11시까지 일한다고 합니다. 주말에도 출근하는 경우 있고. 그래서 이거는 공무원만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질문을 주신 성민군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